안녕하세요. 브라질 선수입니다. 얼마 전 우리 한식 사업을 준비합시다 라는 동영상을 마지막으로 올렸습니다. 이걸 보시고 저한테 응원하시고 또 격려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질문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추가적인 이제 소식으로 어제 이 상파울루에 있는 에비뉴라고 하는 국제학교에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한식을 급식으로 내놓았습니다. 이 사업이 저한테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게 2011년에 브라질의 한식을 제대로 알리자라는 이제 일을 시작을 하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단체나 재단이나 뭐 이런 후원이 없이 혼자의 힘으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였고요. 한식을 제대로 쓰는 방법, 한식 표기 방법, 뭐 한식 알리기, 요리하는 거 뭐 이런 것을 뭐 제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뭐 글도 쓰고 또 유튜브도 만들고 또 방송에도 나가고 뭐 행사도 하면서 계속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다가 가장 크게 이제 절감한 게 야, 아무래도 요리책이 있어야겠다. 왜냐면 아무리 가르쳐도 그냥 뭐 이런 그냥 종이 하나에 이런 걸 보내주면은 그들도 보고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것을 거의 구성한 건 5년, 그리고 실행한 건 한 3년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한식이란 이름의 요리책을 만든 것도 있지만 꾸준히 이제 계속 알리다 보니까 한류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또 이런 문화가 이제 자리를 잡은 것이죠. 그러면서 예전에는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한식을 알렸는데 이제는 이제 많이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중요한 사실인데 요번에 이제 한식 급식에 이제 들어간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많은 분이 잘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한식을 급식에 내놓게 되면은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게 한식을 만들 때 저는 항상 주장하지만 한국에서 가지고 온 식자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소금, 뭐 이런 설탕 같은 건 이거 현지에서 구입을 할 수 있지만 한국에선 간장, 된장, 뭐 고추장, 고춧가루, 물엿 여러 가지가 있죠. 더군다나 우리가 가장 또 많이 수출하는 제품 중에 하나 이제 김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한국 거로 많이 쓰라. 그렇게 되면은 이건 뭐 우리끼리 한국 사람끼리 얘기하는 거겠지만 한국 제품이 수출에 좀 약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 이것을 쓰게 되면은 그것을 먹은 학생들 입맛에 맞고 그러면 그게 부모나 주위 사람들이나 계속 알려지게 되면서 이 식자재를 계속해서 주 사람들한테 퍼뜨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상파울루 인근에서 그런 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만두도 주고 뭐 김밥도 주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그때만 해도 뭐 김밥을 보고 싫어하는 사람과 김을 보고 기겁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봤습니다. 아, 이건 안 되겠다. 전략을 약간 바꿔서 행사 중에 일본식 음식과 비슷한 이름을 많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혹시 아느냐? 때맞기라는 걸 아느냐? 때맞기만 해도 그 당시 브라질에 이제 인기를 많이 끌면서 뭐 체인도 있을 정도로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때맞기라고 아느냐?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이게 이 시장 규모가 정확하게 이게 좀 많이 넓혀진 거 아니니까 절망을 했죠. 그때는 저는 벌써 만두도 일본 말인 교자를 아느냐라고 물어봤지만 교자도 모른다고 하니까 이게 아직 멀었구나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넷플릭스로 정말 넷플릭스가 효자 상품이라고 해야 될까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 문화를 너무나 많이 알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넷플릭스에서 만든 음식을 나도 먹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있던 것뿐만 아니라 계속 사람들이 먹게 되니 이게 제품이 자꾸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가 우리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뭐 알아주면서 한국 음식 좋아하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 사람 좋아한다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물건을 수출한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한 이 현지에서도 그걸 가지고 취급한 사람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제 제가 본 또 하나의 그 뉴스 중에 하나는 헬만스 그 마요네즈 케찹 만드는 회사가 브라질에는 어떤 햄버거 집과 협력을 해서 전속 이런 그런 양념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매운 소스, 코리안 소스라고 해서 봤더니 그게 이제 닭강정 소스 비슷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제 고추장 이런 소스죠. 이거를 한동안 조금만 내놔서 그 햄버거 집에서 햄버거 먹을 때 뿌려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찾게 되지 않나라고 해서 이제 해보고 내년에 다시 또 뭐 갱신할지 뭐 추가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가 우리 한식재에 대한 이런 관심도 높고 찾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오늘 이 동영상에서 가장 얘기하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직 뭐 준비가 안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을 수입을 해서 파시는 분이나 여기서 만들어 파시는 분이 이게
이런 그런 일이 있으니 무조건 발벗고 내가 손해를 보면서 납품해야겠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준비는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냐, 요번에도 저도 준비하면서 많이 어려웠던 게, 아니, 이런 중요한 이런 학교에 납품하는 건인데, 금액은 얼마 될지 모르지만, 이게 처음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저도 요번에 제가 이제 5월 달부터 이 학교와 같이 일을 진행을 했는데, 강력히 주장한 게 이제 당연히 뭐 우리 한국 걸 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또 몇 가지 이제 잘 안 쓰고 있던 걸 쓴 게 콩나물입니다. 콩나물. 얘네들은 숙주나물은 아는데 콩나물 잘 안 먹던 거죠. 그래서 콩나물 사다가 갖다 주면서 해 먹어라, 먹어봐라 했더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콩나물은 이제 이제 뭐 샐러드에 이제 약간 한국식 콩나물 무침을 해서 이제 나오는데, 저도 먹어봤지만 우리가 아는 콩나물 무침은 아니고요. 약간 좀 참기름, 뭐 마늘, 뭐 이런 게 약간 덜 들어갔는데 어쨌든 그런 걸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데, 이게 물량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심이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제가 뭐 특정 기업이나 특정 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번에 이제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게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한 게, 이 학교에서 주문인데, 학교가 보십시오. 이게 학비가 장난이 아니고요. 학생이 1,5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런 학교인데, 그거 몇백 불도 안 되는 돈을 떼어먹을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간에 역할만, 이게 역할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량이 적으니까 우린 배달 안 해줘요. 그러니까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현금으로 내놓고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는 오히려 당황하는 게, 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런 것을 납품을 받는데 한 번도 성금을 준 적이 없다. 왜냐하면 이런 거를 내가 돈을 주고 받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시스템에서 세금 이거 발부가 되고 주문이 발부되고 이 시스템을 통장으로 주고받고 하는 거지, 우리가 돈을 주고 간 적이 없다. 너무 당황스럽다라는 거와, 또 하나는, 아니 그걸 얼마 안 된다고 그걸 우리 보고 갖다 달, 아니 우리는 앉아서 그냥 주문만 하면 시켜서 고기도 한 번 주문한 막 100kg, 200kg 주문을 하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다른 브라질 사람들은 다 갖다 주는데 한국 사람들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일단은 잘 몰라서 그래. 내가 그들을 다 설득을 해서 다시 얘기를 해서 이걸 좀 너랑 다 협약을 하게 내가 도와줄게 라고 이제 제가 사설 달랜 이유가, 이게 이제 기회가 되는 게, 이게 학교가 있으면요, 학교에다가 그런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 계열 회사인 소덱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 업체가 이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똑같은 식의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 제가 하는 일이, 다른 학교에도 이런 식으로 한식을 가르치고 싶은데, 이 소덱소라는 곳의 시스템에 지금 A라는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현상이 일어나느냐, 다른 학교나 또 이 소덱소라는 곳이 학교와 리조트와 기업들, 공장들, 브라질의 기업들, 공장들의 점심도 제공합니다. 점심 저녁도 하고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등록을 해놨다. 지금 한 학교에서 뭐 한 번에 30kg를 쓴다고 합시다. B라는 학교에서는 얼마 쓸까요? 또 C라는 또 리조트에서는 얼마 쓸까요? D라는 곳에서는 또 얼마 쓸까요? 이것을 계산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제가 C라는 리조트에 가서, 이곳에서 내가 이걸 설명하고 이걸 좀 팔고 이걸 요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디서 사느냐? 그러면 제가, 여기 상파울루 어느 회사가 있으면 여기다 연락하라 하면은, 나 등록하는 게 너무 절차가 힘들어, 까다로워. 하지만 잠깐만 시스템 보면은, 벌써 이 회사 등록이 돼 있네. 그렇게 되면은 주문도 이게 빨라지고 쉽게 주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한인들의 업체들이 되게 영세성이 있으니까 서류가 준비가 안 된 것이 많습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분은 쉽게 해서 뭐 이렇게 뭐 정류점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하면은 웃죠. 나 그거 시스템 등록도 안 하고 나 그거 안 할래,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심사가 나와서, 그러니까 법에 따르면은 비상 출구가 있는지, 또 이곳에 이제 그 분리수거는 어떻게 하는지, 또 직원 복지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다 심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등록을 안 합니다. 브라질 업체들이. 왜냐면 그 준비가 안 되니까. 근데 왜냐하면 그들은 또 자기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우리 한인들 거는 우리밖에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걸 좀 이해를 하시고, 좀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좀
브라질, 지금 에비뉴란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지금 계속 있을 건데, 좀 많이 좀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걸 기회를 삼아 계속해서 사업을 늘려갈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런 걸 좀 이해를 해답사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브라질 소식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